안녕하십니까. 루킴 칼럼. 오늘은 문재인 쓰레기 임명 그만해. 민주당은 쓰레기장인가. 안철수 정부의 3대 무능 비판. 이런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의 장관들 국회 동의 없이 약 30명가량 가까운 장관들을 동의 없이 임명했는데요. 이번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또 수없이 많은 장관들의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관 또는 총리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장관 경우 그렇게 국회 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자들이 이제 곧 3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참 어이가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도 많이 관심을 보였던 총리 후보자 김부겸의 경우 본인과 그 부인의 차를 합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려 32차례에 걸쳐서 자동차가 압류가 되고 그 내용은 세금을 체납을 하고 또 과태료를 내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밝혀졌는데요. 장관을 했고 4선 국회의원이고 또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나선 자가 이런 일반 일상 생활을 통해서 범법 혹은 탈법이 생활화가 됐다는 점에서 참 실망감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의 경우에 과거 15년간 외교관 신분을 악용을 해서 9차례에 걸쳐서 해외 공무 출장 여행을 하면서 가족들을 동반해서 그 호텔에서 같이 투숙을 하고 참 그 공직의 생각, 개념이 없는 참 전혀 없는 인사를 또다시 청와대와 대통령이 막중한 해수부 장관 그 공정성과 도덕성과 양식과 어떤 책임이 동반돼야 할 해수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박주영 씨 경우에 그 부인이 역시 남편의 그 외교관 신분을 악용을 해서 영국 도자기를 무려 3천만 원 내외에 밀수 비슷하게 관세도 안 내고 조사도 받지 않고 수입을 해갖고 판매까지 하는 이런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행위와 생활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임혜숙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후보의 경우에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서 자기 남편의 논문을 작성하게 하고 그것으로 어떤 사회적인 이익을 보게 하는 참 이런 내로남불의 생활과 학문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고 기가 찰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큐리 부인처럼 남편을 도와주고 학문 생활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민주당 인사들의 지원 또한 참 놀라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임혜숙의 경우는 이 불공정의 상징, 내로남불의 상징, 당신은 여자 조국이다. 이런 별명까지 지금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그 막중한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를 담당해야 할 책무를 가진 자인데 이 자가 개인적으로 위장 전입을 하고 또 지금까지 문정권의 최대 약점이자 최대 무능의 상징인 부정부패의 상징인 부동산 투기를 또 본인이 직접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 국토부, 해수부, 과기부 아주 중요한 3대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거의 사회 악적인 인물들의 상징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당과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는 도저히 이 3대 인물은
사회 악과 마찬가지여서 장관 지명 동의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찬 것은 여당의 민주당에 새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 이 장관들 후보 지명 동의를 해주라. 이렇게 겁박하듯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괜찮아. 어차피 우리나라 쓰레기잖아. 이 정도면 뭐 장관 임무 수행할 수 있잖아. 이런 아주 수준 낮은 도덕성과 정치 감각을 가지고 야당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대한민국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해달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에 또 장관이 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불법 천지로 만들고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정치입니까?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전혀 이 민주당 인사들, 윤호중이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이들은 문파 정치만 하고 있으니까. 오로지 권력 투쟁, 오로지 권력을 악용한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더불어 부패, 더불어 부정 그런 것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국가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배출된 이런 수없이 많은 장관 후보자, 차관 후보자, 총리 후보자들의 면면과 부정부패와 내로남불의 현상들을 볼 때 민주당은 쓰레기장이구나. 쓰레기장에서 나온 물건 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장차관이 되고 청와대 공직을 맡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라는 쓰레기장에서 나온 수없이 많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나라 정치를 쓰레기화했고 수없이 많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장차관을 하면서 지난 4, 5년간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온통 부정부패와 비리에 악취가 나는 쓰레기로 만들지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그런 쓰레기 정치에 물들어서 악취가 나고 피로하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물들어갈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이 정권은 안 된다. 그겁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차례의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각 연령층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문 정권은 안 되겠다. 문재인 완전 부정이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이 문재인 정권의 3대 무능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첫째는 경제 무능, 두 번째는 백신 무능, 세 번째는 외교 무능을 질타를 했습니다. 부동산 부패와 부정으로 대표되는 이 경제 무능,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20대, 30대 또 전 연령층에서 실의에 빠져 있고 참 살만 나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헬조선 같은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죠. 또 백신 무능, 일단 수급 조절이 안 되고 백신을 지금 많이 접종을 해야 되는데 구하지도 못하고 있고 구할 의지도 희박해 보이고 그리고 계속 잘한다고 자랑만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교 무능,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한미 동맹이 와해되고 있고 일본과의 원만한 외교가 잘 안 되고 있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비굴하고 굴종적인 그런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익은 점점 쓰러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강력하게 지탄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1년도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문재인은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해라. 그리고 나머지 1년 동안은 야당과 협치를 해라.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민주당 쪽에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세 사람은 또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우에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다고 밝힌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다.
대학 가면 국가의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대학을 못 가거나 안 가는 청년들에게는 1,000만 원씩 국가에서 자금을 주어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 가는 이상으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어떤 견문을 넓히고 의지를 붙돋도록. 취지는 좋아 보이지만 자기 돈이 아닌 정부 어떤 예산에 질서 있는 설계도 없이 툭툭 던지는 돈 정치. 이거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낙연의 경우는 한술 더 떠서 또 20대 청년들에 관한 립서비스입니다. 20대 청년이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저리 해주면 어떠냐? 이런 또 제안을 했습니다. 돈잔치의 연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총리를 그만두고 대권 경쟁에 뛰어든 정세균의 경우에 1억 원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사회 초년생이 될 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금으로 1억 원을 주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겠다. 1,000만 원, 3,000만 원, 1억 원 모두가 돈잔치입니다. 그냥 돈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우는 아기들 가서 빵 사 먹어라, 무슨 떡볶이 사 먹어라, 그냥 돈 주고 나가 놀고 아이들 돌보지 않는 철부지 양심 없는 부모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안고 품고 같이 고통을 나누고 대화하고 현실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정치를 해야 되고 정책을 입안해야 되고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우는 아이 빵 사 먹어라, 사탕 사 먹어라, 그냥 돈 몇 푼으로 막듯이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들고, 이렇게 20대 청년들,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을 사탕발림으로 빵 몇 개 사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민주당 내에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런 후보들의 정신세계를 대한민국 국민은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저런 자들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이 거덜날 뿐만 아니고 무정책, 무정치에 이런 혼란 상황도 가중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문정권보다 더 악화된 쓰레기 같은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그래서 잘 뽑아야 됩니다. 저들이 사회와 국민의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들의 지금 정신세계를 파악해 봅시다. 야당에 전혀 동의도 없이 30명 가까운 국회 민주당 인사들을 제대로 검증도 없이, 또 대한민국 최고의 인사 검증의 틀인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이라고 야당이 그렇게 싫다고 비판해대도 무리하게 지금 30명을 육박할 정도로 장관을 임명해놓고 그 결과는 지난 4년간 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책을 망치고 사회 경제 다 망친 꼴의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민이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은 정권 교체죠.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고 여당을 바꾸는 것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새 대통령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 대통령은 첫째로 공정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그리고 이런 백신과 외교와 경제 전체적인 총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내면적인 능력이 있는, 유능한 능력이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지금 보수와 중도층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안철수와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참신하고 공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국민적인 검증을 통과한 뒤에 이재명과 이낙연과 정세균이 가질 수 없는 공정성과 정의로움과 양식과 능력, 그것으로 국민의 최종적인 선택을 받고 새로운 중도의 정권, 새로운 실용의 정권이 내년 3월에 출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